네,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인 슬기로운 의원 생활 진행을 맡은 저는 엄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승민입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주시 의회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시의원분들께서 이곳에서 또 민의를 위해서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또 펼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대표, 또 우리 생활 속 풀뿌리 민의를 전하는 시의원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전주시의회 상임위원장들 모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녹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의원들, 이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파워 인터뷰인 슬기로운 의원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상임위원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토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요. 예, 저는 여기 있는 의원 상당히 지금 익숙합니다. 뭐 취재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또 1대1 또 토크를 좀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또 모르는 의원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소개하고 소속돼 있는 상임위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운영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팀 그리고 홍보팀을 두고 우리 34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100여일 되는 의사 일정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운영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죠. 네, 다음은 우리 김은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영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는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과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상임위에서는요, 기획 예산, 회계, 인사, 시민 소통, 공보, 인권,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저희 전주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네, 다음 우리 선한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서은안희입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르신이 될 때까지 모든 통합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이게 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관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시는 동물원까지 모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승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구가 3123동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우리 전주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데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관광 거점 도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의 전당, 그리고 국제 전주영화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은 그렇고요. 또 경제 분야에는 수소, 탄소를 관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정보문화진흥원이 있어서 전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ICT 분야를 굉장히 관장하고 있고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 또 먹거리 정책을 하고 있고 또 농민들 농수로 또 농로길 포장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원주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생태도시국의 6개과, 시민교통본부의 5개과, 그다음에 사회연대 지원단의 3개과, 그다음에 재난안전 담당관, 소관 업무들을 총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5개 상임위원장님들의 소개와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들었습니다. 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부서들 다 이렇게 또 관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앞에 물론 카메라가 8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 좀 낯선데 긴장 많이 예, 서로 긴장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 뭐니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1년 반 가까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가장 뭐 사실 코로나19 하면은 여기서 어떤 위원회가 가장 많은 일을 하실까 봤더니 복지환경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 의원님.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마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체계를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리고 3월부터 하고 있는 백신 예방접종 센터를 하면서 지금 덕진보건소도 저희가 급하게 좀 임시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임시 개원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화산 접종센터에서 맞으시고 덕진보건소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이런 코로나 방역 체계를 꼼꼼히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고를 좀 실시간으로도 많이 받고 있고 아침 저녁에도 좀 특별한 코로나 관련한 뭐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 이제 많이 주말에도 좀 보고를 받는 편이긴 합니다.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절차를 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 위원장님으로서? 사실 그런 거는요. 저희가 만약 보고가 들어왔을 때 혹시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의 개방을 좀 빨리 닫는다거나 예. 이런 좀 지원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하신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이기동 위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요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속히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에는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 예, 예. 26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속히 시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속히 지원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며 또한 전주형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재난지원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게 그 문화 행사들이 많이 줄고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뭐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 소관 부서를 맡고 있는 김승섭 위원장님, 문화경제위를 맡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문화의 도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예.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그 전주 국제영화제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비빔밥 축제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가서 전주에서 전주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그 문화를 즐기고 또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도서관 이런 시민 편의시설 이용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또 김인영 위원장님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교육청소년원과나 아이놀이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화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서관마다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으로 변화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 오고 싶어서 이제 이 줄을 서고 예약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철저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제한 인원일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 스스로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시민들의 시민 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자, 코로나19 전국에서 그렇다면 뭐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렇게 할 일이 없었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김원주 예. 위원장님. 그 우리 사람 얘기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도시도 신도심, 구도심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심이 있고 오래되고 낡고 퇴색하는 구도심이 있는데 새로 택지 개발된 지역은 인기가 많지요. 뭐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구도심 쪽은 빈집 속출하게 되고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들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그 상임위원회별로 시민들의 현장에도 많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꼭 현장에 가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기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먼저 계속해서 김원주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예, 가봤더니. 방금 저 말씀드렸듯이 전주 시내 곳곳에 지금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효천지구 개발되면서 삼천동하고 연결하는 효천교 다리 현장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다 그 현장에서 그렇죠. 파악하고 예. 현장에서 다 답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여름철 그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해서 이 재해와 관련해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예.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의원님들도 예. 각각 자기 지역의 민원 현장에서는 언제나 아. 즉각 대응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그렇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결국 돌아오지만 코로나 시국입니다. 아무래도 현장 출동하는데도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코로나 전후로 시민들 만나는 빈도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서 변화한 거는 시민들이 단체로 만날 수 있는 행사나 회의들이 줄었던 것뿐이죠. 오히려 아까 김원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뭐 집중호우 그리고 포트홀 등 이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인재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뭐 SNS나 문자를 활용해서 일기예보 방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장마주의보 아니면 태풍주의보 그래서 농수로나 도로 침수, 농작물 피해는 뭐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하면 그런 연락에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현장 같이 나가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행정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도 민원 현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역할들도 많이 열고 하시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요즘 뭐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기동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것을 수렴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토론회나 공청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법정책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의원들 연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 연구 동아리가 5개의 단체가 있는데 예. 이 연구 동아리를 통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끼리만이라도 역량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철저한 거리두기, 예. 방역 당연하죠. 지침에 따라서 네. 철저히 했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의회 회기가 열릴 때만 시민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현장에서 보지 않는 한은. 그런데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빈 시간에는 또 이런 토론회도 열어서 또 정책을 또 개발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예,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 자리에 시민분들을 좀 모셔서 의원들께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직접 좀 이 자리에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잠깐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요 랜선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어요. 랜선 인터뷰를 준비해서 거리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시의원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 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데요? 여기 어디가 들리고 있어요.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자, 전주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전주시 의회. 오늘은 제가
다양한 전주 시민들의 그 의견과 또 생각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전통시장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많은 분들은 이 전주시에 또 의회에 어떤 걸 바라고 계실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첫째는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예? 자꾸 그 격상이 그 코로나가 뭐 몇 명이 나왔네 몇 명이 나왔네 그 확진자가 더 나왔냐면은 시장이 그 마비가 됩니다. 그 방송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면은 거의 올 수도 있다시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직원들이 3명인데 진짜 월급 주기도 힘들어. 그냥 겨우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출이 얼마나 감소가 된 매출이 건가요? 한 50%에서 70% 감소됐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노인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전에 옛날에는 그냥 양농 같은데 그런데 복주간데 놀지만 지금은 보면 공원 그러면 로타리 다리 밑에들 이렇게 시원한 데 찾아서 자거든. 갈 곳이 없어 지금. 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듣고 왔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일단 긴 한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역시 시민들이 가장 아프게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정말 깊은 것 같은데, 자, 김승섭 위원장님,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어떤 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나 예. 여전히 피해 복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뭐 그게 사실이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하는 물론이고 더불어서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총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주에서 있었던 착한 임대운동, 예. 또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과 같은 이런 단단한 어떤 사회적 연대가 구축되어야 보다 나은 어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방금 보신 인터뷰에서 아까 시민 한 분이 노인들은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 위원장님? 네, 사실 이제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고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3가지를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저장강박증, 그리고 하나는 2030 청년 자살률, 그리고 이제 한 마지막이 아동 청소년 비대면 교육에서의 소외계층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예. 이제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점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프기 전에 케어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사회 활동이 되고 취미나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어야만 그분들이 아프거나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노년을 좀 즐겁고 자신을 위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특히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 책에는 국가 정책 안에 큰 틀을 만들면 지역에서는 촘촘하게 지역에 맞는 어르신 보장 정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5분 발언 하시는 것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전주시 하면은 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기동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한 도시기도 하고요. 또 뭐 착한 임대인 운동, 또 해고 없는 도시 이런 다양한 정책들, 상생 정책들을 펼쳐왔단 말이죠. 자, 김승섭 위원장, 제가 김승섭 위원장님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계속 다른 질문을 김 위원장님께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 기본소득 뭐 착한 임대운동 또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예. 칭찬해 주셨고 전주에 우리 저력을 보여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참신한 그 시도들이 우리 전국에 확산돼서 우리 전주를 예. 모방해서 많은 어떤 운동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 나갈 때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전주 시민 또는 예. 전 국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을 많이 못 받으신 의원님이 이기동 위원장님 한 말씀 네.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해고 없는 도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도 서두에서 잠깐 얘기는 했겠지만은 일부 65만, 66만 전주 시민의 한 5만 정도가 혜택을 받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정책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그 위기 그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에게 좀 집중된 지원을 지금까지 좀 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분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받고 나서 숨통이 트였을까 이게 문제일 텐데, 자, 선한희 위원장님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으로 정책을 세워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문화예술인 지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부터 본인을 증명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예를 들어 전시 횟수나 아니면 문화예술협회 등록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전시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문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뭐 책을 집필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지원은 전주시가 문화예술인 종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단발적인 지원이다. 차라리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월세를 밀리는 생계비나 병원비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은행 대출도 거의 안 되시잖아요.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치 기간을 둬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갚아낼 수 있도록 사회가 그리고 또 전주시가 이분들한테 좀 큰 버팀목이 되는 정책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가 또 상생 정책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그 전주사랑 상품권 일명 돼지카드라는 겁니다. 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예, 전부 다 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김은영 위원장님 얼마까지 충전해 보셨나요? 100만 원. 100만 원. 아, 많이 하셨네요. 그 어디에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저는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식재료 사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고기 사는데 좀 썼어요. 소고기 사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 돼지카드가 아무래도 전주가 이제 군산이나 뭐 익산 이런 곳에 비해서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좀 어땠습니까? 김승섭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가 좀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 늦게 출발은 했으나 그 충전 한도 상향 이벤트를 했었고 또 전주사랑 상품권 사용 혜택 홍보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결제 캠페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결제를 하면 어떤 주는 혜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공을 해서 사용을 많이 했고 저 또한 그 선결제도 했지만 돼지카드를 사용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돼지카드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돼지카드를 쓰면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막 10%씩 주고 해갖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캐시백 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돼지카드가 이 충전 금액이 좀 줄기도 했고 또 예산이 너무 좀 빨리 소진됐다라는 의견, 그리고 최근에 또 충전 오류가 난 부분들도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 전주 사랑 상품권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원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계 과정이 면밀하게 따졌었어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좀 졸속으로 좀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정 정도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향후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틀 만에 이 금액 배정이 완료돼 버렸는데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던 뭐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정해야 하고요. 차후에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회 역할도 또 일정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인 것 같아요. 혹시 김은영 위원장님 지금 그 예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달 올 해까지는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 김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맨 처음에 이 지역 화폐를 제시할 때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됐었어요. 예.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저희보다 좀 많잖아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쪽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은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시민들에게는 많은 이로움이 있지 않을까, 혜택이 있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회와 협조해서 행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경제 방역에 대한 전주시의 세심한 정책을 더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또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작은 나눔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소하게 들려오는 따뜻한 미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시민들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좀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억나는 미담 사례, 이 작은 나눔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삼천 이동에 사랑이 꼽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냉장고. 그게 지금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합니다. 예. 어떤 냉장고입니까? 그 냉장고는 예. 우리 동민들이 주변에서 김치 담글 때 한 통 갖다 넣어놓는다거나 또는 야채를 사와서 먹을 때 상추를 조금 넣어놓는다거나 이러면 예. 불우한 이웃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드시고 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지금 얼마나 좋아졌냐면 동해 자생단체 분들이 모여서 야채만 오니 우리가 고기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예,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달에 2번씩 고기를 넣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훈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부를 생산하는 데서 두부도 갖다 놓고 또 콩나물 재배하는 데서 콩나물도 갖다 놓고 이런 걸 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예. 그걸 알고 일주일에 2번씩 우유를 40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1년이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전기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쓰는가 또 적혀 있어요. 아, 안내문도. 그래서 안내문도 예.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 참 좋은 사회가 돼가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하지만 내가 전주시에서 뭘 해줄까 이걸 생각한 것보다 내가 전주시를 위해서 뭘 할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씩만 생각해 준다면 정말 우리 전주시는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기안전공사 그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안전구 사장님께 예. 성함까지 말씀하시지 그러셨으니까. 네, 또 뭐 다른 지역구나 뭐 이런 곳에 뭐 미담 사례가 있다면 선한 위원장님? 예. 간단한 거긴 한데 이제 이분이 가구회사 사장님이었는데요. 예. 어렸을 때 책상 없는 서러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가구회사를 창립하시고 아이들에게 책상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선별되면 그 집에 직접 가셔서 사장님이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맞춤 책상을 제작해 주시는데 예, 예. 이게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는 책상이었지만 요즘엔 비대면 수업 때문에 책상이 꼭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아이들이 형제자매 있으면 사실 책상 하나를 나눠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형제자매나 남매가 있으면 2개를 책상을 하다든지 이렇게 가족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주시면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느꼈던 굉장히 결핍이나 아쉬움을 이제 좋은 어른이 되셔서 그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예. 나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이기동 위원장님? 예. 저도 조금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랑하십시오. 오늘 자랑 타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공동체 사업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우리 이제 옥상 녹화를 한다고 해서 주민센터 옥상을 한번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적이 있는데 해놓고 나서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중화산 이동 동사무소 옥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옥상이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갈아엎어서 예. 이 도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모두 다는 아니겠죠. 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상추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이 경로당도 갖다 드리고요. 요즘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상추를 뜯어다가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봉다리씩 가져갈 수 있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요. 거기도 냉장고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250포기 배추를 심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김치를 좀 나눠주고 있고요. 예. 올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이 대안학교들이 동네에 몇 군데 있는데 그러한 대안학교들이 한 고랑을 책임지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계획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김은영 위원장님, 예, 자랑하시죠. 예, 저희는 이제 효자 1, 2, 3동인데요. 효자 1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랑의 공동모금 회장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바자회를 수시로 여세요. 예. 그래서 항상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이웃 조금 어려운 가정들에게 뭐 여름에는 선풍기 같은 것들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김장철이 되면 이제 김장도 봉사하시고 이런 일들도 하시고 또 저희 효자 2동에는 그 시각 장애인 전북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3분기 정도로 해서 반찬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한 번 할 때 거의 한 200가구 정도씩의 반찬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 그 동네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 같이 일을 해서 그렇게 봉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시간 관계상 김원주 위원장님 뛰어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네 자랑해 주시죠. 이런 미담 사례가 있는지요? 제 지역과 노성동입니다. 예. 우리 이제 얼굴 없는 천사는 워낙 뭐 전국적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어서 예. 나머지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어서요. 더 질문을 드리면 또 자랑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고요. 계속해서 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이 또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또 전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떤 또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버스비가 올랐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죠. 요금 부담이 가지. 한 달 내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을 하잖아. 밤낮으로. 볼일 있으면 막 몇 번 타, 3번 탈 때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매일 버스를 타야 되는 서민들에게는 그 몇만 원이 사실 또 그럼요. 부담이 큰 되잖아요. 거죠. 부담스럽죠. 혹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한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많이 있어요. 자전거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예. 그리고 자전거 길이 있다가 끊겨진 곳이 많이 있어요.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 난감해요. 실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생생한 이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사실 이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이 스쿨존에 이 자동차가 다니는 거 참 늘 고민입니다. 아이를 혼자 이렇게 학교를 보내놓고도 혹시라도 차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을까. 또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 등하원을 시킬 때 보면 여전히 속도를 내서 달리는 자동차들도 많고요. 이게 주정차가 되면 안 되는 곳인데 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요. 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또 학부모님들의 마음이니까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한번 보고 오셨는데 자, 결국 버스 요금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전주시는 서민 부담 가중을 고려해서 인상 시기를 몇 차례 늦췄지만 이 시내버스 업계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어야 했냐는 이런 불만도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요. 사실 이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로 어렵기도 하지만 원래 버스 경영 자체가 이전부터 계속 적자가 있었고 전주시가 그 적자 특히 벽지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버스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예. 그걸 계속 이제 좀 다음에 왜냐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도저히 버스를 타시는 분조차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인상이 됐는데요.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신 오늘 앞에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녹색 기본소득을 이제 전주시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일정 정도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예. 이런 제도들이 또 생겼으니까요.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점들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 다시 예. 한번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버스 업계의 경영난도 경영난이지만 뭐 시민들의 또 생활고는 또 생활고고요. 그리고 보면 전주 그 통학로 스쿨존이라고 하죠. 통학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5030 정책으로 도로 위의 속도들 차량 속도는 많이 좀 줄은 게 체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통학로 확보는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현 상황, 현 실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김원주 위원장께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지난해 이제 우리 저 반월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예, 그렇죠. 있었고요. 네, 금암동 어린이 또 자전거 사고도 있었는데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시설의 확보이거든요. 보도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 또는 노란 신호등, 도로 표시, 단속 카메라 등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고 단속을 병행해 줘야 하거든요. 시민 의식도 역시 또 따라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다 정착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이 5배 이상 증액됐다고 하니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확실히 거리에 그 노란색 존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30km 또 속도 제한도 많아졌고요. 예. 또 얘기 나눠볼 게 또 자전거 도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전거 혹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까? 아, 김은주 위원장님. 손한희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을 조금 짧은 거리 체험. 50km 많이 타셨네요. 예. 김원주 위원장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좀 어떠십니까? 실제로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시설물들 봤을 때 좀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니까 자전거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맞는지,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타면서 이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직접 체험하시는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는 게 맞는지 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의 분들이 전주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직접 많이들 좀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이제 주 도로들이 뭐 기린대로 있고 백제대로 있고 팔달로 있고 다 도로가 있는데 각 도로별로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모든 도로들을 일관되게 동일한 규격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각 도로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근데 직접 타 보면은 전주천을 들어가면 또 아주 좋습니다. 좋죠. 전주천을 통해서 어디든지 접근이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주시 현실에 맞게 자전거들을 이용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전거 전용 도로, 겸용 도로, 뭐 이런 자전거 차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주시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많이 없더라고요. 자전거 도시긴 한데. 이제 호남제일문 팔복동 구간 쪽, 그다음에 전주 박물관 쪽 이런 데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다 잘 돼 있지요. 근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현실 적용이 현실적으로? 예, 예.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위험 차량과의 뭐 사고 위험,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전거 도로라는 게 신중하게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 집 마련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말도 못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서민 같은 사람은 뭐 꿈도 못 꾸게 생겼어요 앞으로. 예, 진짜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 전주가 그렇게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바라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전주시에? 예, 전주시가 집값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경기가 좀 활성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집값 얘기인데요. 전주도 참 집값이 많이 비쌉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혹시 지금 자가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전세 다들 전세신가요? 네, 난민이시고요. 네, 저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알아볼 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죠. 지금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단을 꾸리고 또 대응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이 일시적인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내년부터는 전주시의 어떤 한 과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조사단을 통해서 이 아파트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가는 그러한 아파트 값이나 뭐 어디 토지 거래가 예.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올해도 100여 건에 대한 어떤 투기 적발 사례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100여 건이나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조사단이 조사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권은 있지만 또 어떤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도 마음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단짝 이렇게 또 조이면은 또 없어지다가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승민 아나운서, 지금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 중이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관련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또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충분해서 이같이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주시는 전주 지역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안정화를 위한 여건에는 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 안정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단속과 적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함께 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대규모로 집을 주거를 공급하는 형태에 있는데요. 저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외곽에는 거대 아파트들이 생기지만 원도심으로 갈수록 계속 빈집들이 속출하는데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몇몇 아파트들을 보면 요인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끼고 있으면 예.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LH나 뭐 전북개발공사나 전주시가 이렇게 아파트를 좀 짓는 것보다는 그런 원도심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오히려 분양해주면 어떨까.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사실 아파트 좀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이라도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새 아파트가 좋아서도 들어가지만 예.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 비용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감당하려면 그건 다 현금이거든요. 그렇죠.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데 뭐 네. 직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고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이제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도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조합원인데 이제 전세 난민을 하면서 저도 좀 민달팽이 집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이분들을 보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청년이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 공동체가 생기고 같이 텃밭을 일구고 마을 영화제나 아니면 벼룩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나고 동네를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 그래서 이 주거가 사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와 공동체 정책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거가 안정되는 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방금 뭐 전주 달팽이집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침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김은영 위원장님, 이 달팽이집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전주가 이제 이게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왔다면서요? 예. 전주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주 사회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주형 사회주택이 이제 달팽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위주의 예, 사회주택이고요. 이제 연령별로 이런 사회주택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도심에 요즘은 뭐 혼술, 혼밥, 혼식, 그죠? 예. 거의 1인 가구 위주의 삶이잖아요. 저도 1인 가구입니다. 그러죠. 예, 외로우시잖아요. 예.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 가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들도 공간을 하나를 가지고서 여럿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이제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이러한 달팽이 집에서 1인 가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하기도 하고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청년의 달팽이 집도 그렇지만 연령별로 들어가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사시는 또 사회주택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회주택들이 꾸준히 전주시에서 발굴해서 또 지원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 슬기로운 의원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 만나고 또 민원도 들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죠. 예, 서 위원장님. 그 외래어 써도 되나요? 예, 써보시죠. 저희가 삐 처리는 할 수도 네,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죠. 그 농사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농사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녹강 하나만 묻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강? 그래서 녹강? 이게 뭐지? 예. 근데 순식간에 너무 당황하는데 막상 젊어서 모른다라는 얘기 들을까봐 또 저희는 예. 또 이 스마트폰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녹강. 이렇게 해가지고 녹강을 빨리 검색했어요. 그래서 예. 봤는데 이제 수로관을 묶는 거였는데 녹강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진땀을 흘린 적도 있었고, 또 사실 민원연장 처음에는 가면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CEO는 언제 오는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CEO는 언제 오는 거예요? 네. 예. 저 왔는데요. 계속 얘기 듣고 있었잖아요. 이랬더니 아니 직원인 줄 알았지 왜 의원이라고 얘기를 안 해? 너 너무 젊으셔서 네, 의원인 줄 네, 모르셨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옛날에는 경로당 가면 예. 딸 같은 의원이니까 뭐 연락도 예. 많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너무 어르신들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가면 이제 막 다들 친해지시니까 예. 며느리 되기 전까지는 오지 마라 예.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다른 의원들 이렇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 예. 저는 그 의회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 어떤 모르는 번호가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받았더니 김 의원, 나 여기 어디 버스 정류장인데 예. 버스가 안 와. 이 버스 언제 온가 좀 알아봐.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럼 네. 그 버스가 어디를 간지도 모르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제가 전화를 모르고 그 버스가 어디 온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조금 기다리면 아마 올 겁니다.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 예. 아 그래? 지금 막 그래요. 출발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번호를 제가 저장을 안 해놨었는데 새벽 한 6시 되니까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이 김의원 그래요. 예. 그랬더니, 어이 우리 집 하수도가 막혔는가 물이 안 내려가.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6시 아침 6시였지만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찾아뵐 테니까 주소하고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단독 주택인데 예. 방 한 칸짜리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 처리해줬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콜센터 한 라인이네요. 한 라인. 더 잘 사는 전주,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마디 이렇게 하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5분 발언처럼 5분을 드릴까요? 그건 너무 길죠. 예,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기동 위원장님부터 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우리 의정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혼만 내주시 말고 혹시 이렇게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길 바라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방역을 철저히 안 하면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저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이 의정 활동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시민들이 더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내년 6월까지는 1년 정도 남았지만 더 열심히 두 발로 뛰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8초 쓰셨습니다. 예. 김은영 위원장님, 예, 이어서 해주시죠. 정말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배려하고 역지사지처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세상 사는데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말 앞으로는 무더워지는 날 그리고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돼서 힘들어지는 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저희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저희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의원 다시 선거할 그 순간까지 정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한유 위원장님. 네. 아이는 꿈을 펴고 청년은 어깨를 펴고 어르신은 허리를 펴는 전주시를 만들겠다라는 구호를 제가 이 SK 브로드밴드에서 1분 영상 할 때 나눴던 기억이 내용입니다.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청년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도록 그리고 어르신이 전주에 살면 달라 진짜 살맛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별명이 달려란 아니니까 달려란 아니 서단이가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질문서를 받으신 김승섭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의회 생활한 지 지금 3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의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 주민 곁에, 동민 곁에, 시민 곁에서 항상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불러준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마지막까지 항상 시민 곁에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원주 위원장님. 예. 제가 이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나니까 하여튼 주변 분들이 거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모든 의원들 심정이 거의 같은데 알려주면 거의 하거든요. 근데 대개 이 선출직들이 이제 곤혹스럽고 한계에 봉착하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정치 혐오, 정치 냉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소통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소통 와버린 경우 그러면 이제 저희도 곤혹스럽지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는 한데 그 소통의 방식을 잘 좀 지역구 의원 100% 활용 방법 잘 활용하면은 그 주민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몸에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접촉할 수 있는 민원인은 한계가 있는 거고 대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고 의원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그걸 일일이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에 이제 난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활용해 달라는 말, 예, 시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셨고요. 대부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민 곁에 있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마음에 와 닿네요. 자,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또 시민들 곁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해온 시간, 지금처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기 직전인데요. 저희가 엔딩곡을 하나 좀 세련되게 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좀 신청곡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 엔딩곡을 가장 젊으신 청년 의원님이신 예, 손한희 위원장님 어떤 곡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당황하셨네요. 떨리네요. 마지막에 떨려가지고 예.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곡인데요.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전주 꽃길만 시민들 걷게 해줄게 이건가요? 네, 아, 예.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전주 시민들 꽃길만 걷게 해드릴 수 예.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인 슬기로운 의원 생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